자, 중국 주나라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 주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하나라, 그다음에 상나라, 다음으로 등장한 왕조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라 주변에 점선 표시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라는 기록상에서는 최초의 왕조라고 전해지지만 실제 존재했다는 유물이나 유적이 부족해서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 표시한 거고 엄밀하게 말했을 때 최초의 왕조는 이 상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100년경에 이 최초의 왕조인 상을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주나라의 수도는 이 황하강 서쪽에 있는 호경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짙은색, 보라색 이만큼이 최초의 왕조인 상나라의 영토였는데 주나라가 세워지면서 영토가 이 핑크색 범위만큼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주나라의 영토가 황하강을 넘어서서 창장강 일대까지 확대가 됐고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스템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 봉건제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봉건제는 여러분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의 역사를 쭉 배울 건데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서 봉건제를 시행한 왕조는 주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럼 봉건제라는 건 뭐였냐면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왕은 직할지만 통치했대요. 직할지라는 건 직접 관할한다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수도권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왕은 호경을 중심으로 한 이 인근 지역만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친족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제후는 왕 다음 가는 권력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새롭게 차지한 이런 넓은 지역에 여러 명의 제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후로 하여금 그 지역을 독자적으로 통치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봉건제입니다. 그런데 제후를 보낼 때 주로 누구를 제후로 보냈냐? 바로 왕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로 왕의 아들이거나 뭐 왕의 작은 아들 또는 왕과 가까운 친척. 그 다음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먼 친척 이런 식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후들은 자기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 왕과 같은 통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거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쟁터에 나가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지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제도가 이제 봉건제인 거고 주나라의 봉건제를 떠받치는 두 가지의 제도와 한 가지의 제도와 한 가지의 사상이 있는데 바로 종법제와 천명사상이에요. 종법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종갓집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종법제, 종갓집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혈연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제후를 보내려면 주로 누굴 보냈다?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그래서 이런 식의 혈연 질서를 중시했다는 얘기이고 그다음 천명사상은 이 천자가 하늘천, 명령 영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의 명령. 그러니까 왕이 통치의 정당성을 하늘의 명령에서 가져왔는데 이걸 천명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명령을 받은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는 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겠다. 이러한 이념을 덕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주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 중국 왕조의 통치 규범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전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정전제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 설명을 볼게요. 이때 정자가 이렇게 생긴 우물정자예요. 토지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나누면 몇 등분이 되냐면 9등분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등분 한 다음에 이 토지를 8농가에 나누어 줬대요. 그럼 몇 개가 남냐면 한 개가 남는 거죠. 이 나머지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은 공동으로 경작해서 그 수확량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제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백성들에게 균등히 나누어 준 거니까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공산주의 시스템인 건데 이게 중국에서 실제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에서 전하는 이상적인 토지 제도로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 마지막 부분인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왕과 제후 사이의 혈연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 그다음에 가까운 사촌, 그다음 육촌 이런 식의 관계를 맺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왕과 제후 사이에 혈연 의식이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멀리 있는 제후들이 서서히 왕을 무시하고 독자권을 강력하게 내세우게 됩니다. 이러면서 왕실의 권위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에 맞물려서 주나라 후반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북쪽에 있는 이민족이 침략해 오는데 그 이민족이 바로 견용족이었어요. 견용족 무슨 뜻이냐면 이 견자가 개 견자예요. 그러니까 마치 개같이 뭐 흉악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겠죠. 이런 견용족이라는 이민족이 이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주나라가 견용족에 쫓겨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는데 지금 지도에 보면 아까 호경이었죠. 호경에서 동쪽에 있는 이 나급 또는 러양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동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해서 이때부터를 바로 동주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동주시대 때에는 왕과 제후 간의 혈연 관계가 거의 희미해지거나 사라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